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시도교육감이 시도행정과 교육통합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늘 사자회담을 갖습니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그리고 이정선, 김대중 시도교육감은 오늘 오후 국회 인근에서 행정과 교육통합과 관련한 첫 사자회동을 엽니다. 당초 사자회동은 촉박한 일정 조율 문제로 무산될 뻔했지만 행정통합특별법 발의 전 화두 중 하나인 교육통합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재성사됐습니다. 교육통합은 교사,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 승진, 판이한 시도교육 환경을 둘러싼 반발이 나오면서 행정통합의 중요 쟁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특별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주민투표 없이 시도의회 의견을 듣는 방식을 공식화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추진 방식에 의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등 찬반을 떠나 통합 추진의 속도와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제시한 통합 로드맵의 핵심은 속도감 있는 추진. 설이 전 특별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2월 말까지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시도민 의견 수렴은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시도의회의 의견만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법적인 의견은 시도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고 시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정하는 것은 이제 의회에서 몫이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이야기 드리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특별법 통과를 행정통합의 완성으로 못 박으면서도 공청회를 병행해 단계적으로 세부 보완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 이를 위한 시군별 공청회가 오는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추진됩니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는 곧바로 통합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소통 부재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의회 의장단과 사전 협의는 없었고 통합 협의체가 꾸려져 첫 회의가 열리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배제됐다는 겁니다. 행정 통합에 대해 도의회 의장단과 단 한 번도 협의한 적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공론화의 순서. 법안 마련과 공청회를 병행하며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전남도의 입장에 대해 의회는 결론을 정해놓고 의견을 듣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공청회가 단 보름 만에 진행되며 법률에 대한 토론 없이 거칠의식 설명회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도민 투표가 어렵다면 시도민 여론조사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당성, 민주적 절차 반드시 거쳐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오는 16일 국무총리의 광주 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한 정부 입장 발표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전남도 의회도 행정통합 TF를 구성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명칭과 관련해 광주 전남 특별시보다 특별자치도가 더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어제 광주 전일빌딩에서 가진 광주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자치권이 광역에 집중되는 특별시는 각 지자체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며 제주처럼 광범위한 권한 이양을 위해 특별자치도 형태의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또 행정통합 과정에 시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민투표를 거치는 것이 맞지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지역민 목소리를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정부 정치권의 대세론 속에 빠르게 추진되면서 시민들의 관심도 급속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이번 주 특별법 초안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긴급 포럼이 열렸는데요. 최왕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세론 속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 시민사회의 주도로 전남 동구권 시민들의 논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도농간 불균형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이를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선언으로 그칠 게 아니라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특히 농어촌 선언 그 방지에 대한 법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권역의 행정, 의료, 교통 인프라를 보완할 방안이 법적인 틀에 담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판단에서 여러 사고나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사고들, 그에 따른 동부권의 피해가 지금까지 너무 컸고, 아시다시피 광주하고 목포는 가깝습니다. 주민투표 없이 빠르게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크지만 주민들 의견 필요 없이 의회에서 의결을 하자.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 이런 부분은 도대체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 지방자치권과 지방재정 확대에 대해선 기대감도 존재합니다. 국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여수시에다가 좀 많이 줄 것인가에 대한 그 지분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좀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수 산단에는 이것이 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또 특히 이제 노동자들에게는 이 기능 인력을 보호하고 구조조정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 행정 특례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근거가 될 특별법 초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여 상임위 의결 전까지 주민 의견 수렴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양수입니다. 올해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서식지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흑두루미 월동지로 알려진 순천만과 인접한 고흥에서도 수백 마리의 흑두루미가 관찰됐는데요. 김단비 기자입니다. 물이 지은 새들이 논바닥에 남아있는 나다를 연신 쪼아먹습니다. 자세히 보니 붉은 정수리에 흰목, 검은 몸이 눈에 띕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흑두루미입니다. 작은 인기척에도 금세 알아채고 큰 날개를 펼쳐 날아오릅니다. 제 뒤로 철새들 사이로 흑두루미가 보이는데요. 이곳은 흑두루미 월동지로 유명한 순천만이 아니라 고흥만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흑두루미가 순천만을 찾으면서 인근 고흥까지 서식지가 확대됐습니다. 현재까지 관찰된 개체수는 300여 마리. 고흥에서 이 정도 규모의 군락이 관찰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여긴 바닷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많이 와요. 논가에 보면은 저는 벼 나락 같은 거 떨어진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주워 먹고 그래요. 흑두루미뿐만이 아닙니다. 고니와 노랑부리 저어새, 황새 등 다양한 보호종들의 개체수도 계속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간척지와 인공습지, 갯벌 등 생태 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무엇보다 한반도 남해안을 찾는 철새수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천만을 중심으로 보성, 고흥, 여수, 광양, 하동까지 흑두루미 남해안 벨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광역 서식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순천을 중심으로 하던 철새의 주요 월동지가 남해안 일대로 점차 넓어지는 상황. 조류 전문가들은 먹이 공간 제공과 차량 통행 규제 등 철새들의 서식지 관리가 남해안 일대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올해 9월 개막하는 여수세계선박람회와 관련해 지자체가 홍보를 위한 협업 체계와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 조직위원회는 어제 열린 선박람회 추진 상황 보고회에서 관람객 300만 명 달성을 위해 수학여행단과 기업연수단 등 단체 관람객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와 연계해 해외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또 운영요원과 자원봉사자 등 490여 명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 운영하는 한편 행사장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60대의 셔틀버스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창주 전 여수경실련 공동대표가 여수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시장들이 매번 여수를 새롭게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행정 만능주의와 무사한 일로 일관했다며 지역의 문제에 대해 직접 부딪히고 대안을 생각해본 사람만이 자치형 행정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침체된 석유화학 산업의 토대를 점검, 보완해 정밀화학 산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트램 설치와 여수공항의 국제선 운항, 국제학교 유치 등을 통해 여수를 재창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가 내일부터 닷새간 설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를 시행합니다. 이번 예매는 코레일 앱과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선 내일부터 이틀간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예매를 진행합니다.
이어 일반 이용객은 19일 전라 호남, 목포 보성선, 20일 경전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레일은 앱과 홈페이지에서 암표 제보방을 운영하고 불법 거래 적발 시 회원 탈퇴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승차권 불법 유통 예방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내 금속성 폐기물에 대한 처리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양경찰청은 행정 대집행을 통한 처리 방식에 대해 여전히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결국 형사고발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광양항 배후단지 내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금속성 폐기물 화재. 화재 발생 9일 만에 가까스로 진화하고 관계기관들이 금속성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지난 4개월 동안 이렇다 할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위탁한 화주와 물류창고 업자들은 법적 처리 책임 한계가 명확치 않다면서 서로 책임을 피하려고만 하는 모양새입니다. 관계기관들도 행정적 책임 한계선을 그어놓고 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에 맞대응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날카로운 신경전에만 열중하는 상황입니다. 광양항 금속성 폐기물의 처리를 놓고 꼬일 대로 꼬여버린 상황. 그럼에도 경자청은 기존 대안으로 제시된 행정 대집행을 통한 폐기물 우선 처리 방안에 대해 원천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여수광양 항만공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포함해 화주, 물류창고 업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재조치 명령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발은 저희들도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 절차대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진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광양항 배후단지 내에는 수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언제 발화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금속성 폐기물이 15,000여 톤이나 적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시한폭탄이 된 광양항 금속성 폐기물. 하루라도 빨리 처리 방안을 찾아내는 게 책임 소재를 가려내는 것보다 행정이 우선해야 할 역할이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